자,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뉴 하시고요. 이제 자바 프로젝트 만듭니다. 자바 프로젝트. 만들어주시고요. 이제 02, 점 쓰셔도 돼요. var, 밸리어블입니다. var, 자바, name, 02 is not, 02 안 된대요. 점도 안 되고. 인벨리드 모듈, 에이. 02 숫자부터 나오는 걸 막았네요. 안타깝다. 뭐 숫자를 써야 되는데. 그럼 2. 안 되네요. 밸리어블. 여기다가 뒤에다 쓰겠습니다. 02. 설마. 03이 아니라 02. 이렇게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자부터 써야 돼서, 아니면은, 이게 자바니까 자바 언더바 쓸까요? 프로젝트에서 j 언더바 02 패키지에 쓰고 var. 네, 됐네요. 네, 다른 건 다 쓸 수 있는데 저거를 못 쓰게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패키지 이름이 아니라 프로젝트 네임입니다. 그래서 폴더로 한 개가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눌렀었는데 넥스트 안 하시고요. 이쪽에 저희가 자바 17 가지고 쓴다 체크되어 있는데, 자바 17 8로, 지난번에 8로 했죠? 8로 일단은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즈, 그러면 이제 밑에 JRE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유저 프로젝트 스페시픽 JRE 눌러서 1.8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되셨나요? 그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니시 눌러주세요. 그냥 피니시. 나중에 설정들은 다 아실 거니까, 그리고 열어보시면 JRE 잘대로 들어와 있고요. 지금 JRE 1.8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SRC에다 소스 짜세요. 이런 얘기죠. 소스는 SRC에다가 짜주세요.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 SRC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뉴 하시고, 지금 이제 클래스 한 개 만드실 거예요. 클래스 만들어서, 지금 이제 뭐 숫자니까 숫자니까 digit var 이렇게 쓰겠습니다. variable. digit이 숫자란 뜻이고, 이가 클래스니까 맨 앞자는 대문자로 써라. 대문자로 이렇게 써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 됐죠? 예, 클래스 큰 범위에 해당되는 거니까 쓰시고요. 그 메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메인 체크하세요. 메인 체크해 주시고, 예, 메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갖다 쓰시려면 메인 말고 쓴대요. 참조형 변수는 메인 말고 다른 클래스도 만들어 쓸 거라서 그 메인이 없는 것도 있어요. 메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메인은 주로 한 개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피니시 눌러주세요. 누르십니다. 그 변수는 변수 선언은 요 위에 클래스 위에다 쓸 수도 있고, 변수들 클래스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썼는데 패키지가 한 개 들어가 있네요. 패키지. 요거는 위치라 했죠. 위치. 여기 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그런데, 요거에 점 패키지 자체에 점이 좀 들어 있어서, 그 패키지에 점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 패키지 한 개, 여기 패키지 두 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예, 좀 그렇습니다. 그죠? 네. 안타깝네. 그냥 언더바로 쓰겠습니다. 언더바. 고치세요. 언더바. 자바 언더바, 02 언더바, 밸리어블, var. 되셨나요? 패키지 안에. 그럼 빨간색 나죠? 이유는 패키지가 서로 틀려서 내가 있는 위치가 점인데 얘가 언더바로 고쳤다. 맞죠? 네. 빨간색 나면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시는 거예요.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quick, fixed, available 이런 게 가능한데 어떻게 할 거냐? move, 옮기자. 언더바 점 자바로 옮기자. 지금 점 자바를 이제 to 패키지 점 뭐 var 옮기자. 지금 원래 언더바 var로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1번이 맞아요. 첫 번째 알려주는 게. 그럼 1번을 클릭해요. 1번을 클릭해서 하시면 얘가 옮겨줍니다. 이렇게 언더 var로 옮겨줬어요. 그 패키지는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패키지가 필요 없다 그러면 지우세요. 필요 없는 패키지는 델리트 눌렀습니다. 델리트 눌러서 지웠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델리트 누르시면 지워주시고요. 잘못 지웠네. 컨트롤 G. 지운 것도 컨트롤 G 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심폐소생술. 아시겠죠? 내가 파일이나 이런 걸 잘못 지웠어요. 그러면은 컨트롤 G 얼른 누르면 실행 취소. 그래서 삭제된 게 살아납니다.
근데 이클립스를 닫았다가 열면 안 돼요. 열면 안 되고 이클립스 닫기 전에만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워가지고 정리를 해드렸고요. 패키지도 이제 제대로 써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패키지가 이제 이 클래스가 있는 위치죠. 지금 클래스가 있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한 개만 쓰는 경우는 없는데, 이제 뭐뭐점, 뭐뭐점, 점으로 구분하는 거죠. 이렇게 점으로 구분 해가지고 뭐뭐점, 뭐뭐점, 뭐뭐. 보통 경우는 3개, 4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4개, 5개 이렇게 해서 늘려서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는 클래스인데, 클래스에 해당되는 놈은, 이제 클래스는, 네, 지금, 클래스 정의를 한 건데, 클래스 안에는 변수들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들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으면 메소드들이다. 처리문이 여러 개 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 열고 중괄 닫고, 이렇게 되어져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요 클래스 안에다가, 여기다가 변수를 선언해서 쓸 수 있어요. 변수를 선언해서 데이터를 저장해서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되시겠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 변수는 초기값을 집어넣지 않으면 이제 오류가 납니다. 걔를 초기값을 집어넣지 않고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프린트 출력을 해라 라고 사용하려면 오류가 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요거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얘가 생기는 거죠. 이게 실행할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실행 시작하면 생기는 거는 요거는 시작하면 생깁니다. 얘가 그 클래스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요. 스코어가.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시작하는데 이 메소드는 그게 아니에요. 그 시작하면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변수에 해당되는 값을 미리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기값에 해당되는 걸 미리 집어넣지 않고 실행이 된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역 변수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초기값이 세팅이 안 돼 있으므로 걔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초기값을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역 변수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초기값을 미리 넣어줍니다. 그래서 숫자인 경우에는 0, 참조형 변수는 null, 그 불리언 타입은 false입니다. false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바이트를 선언했는데 바이트 선언했을 때 이건 1바이트입니다. 근데 연산을 하고 나면 이가 CPU 때문에 CPU 메인 메모리에 해당되는 그 레지스터 메모리 때문에 얘가 인티저 타입으로 변경이 돼버린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티저 대응으로 이제 캐스팅 바이트로 캐스팅해서 집어넣으시면 해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가끔은 이제 크기에 대한 얘기를 보통 이제 쓰시게 되는데, 자, 그 int 타입, 인티저, int 타입의 최대 입력할 수 있는 숫자가 뭘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면, 이제 그 여기다가 뭐 인터넷 구글링에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숫자가 뭘까요? 물어보면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래퍼 클래스입니다. 래퍼 클래스를 이용해봐라. 이럴 때 이제 최대 숫자 구할 때 래퍼 클래스를 쓰시면 좋으신데요. 이제 시스오에서 출력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시고, 여기에 이제 인티저니까 인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인티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정리하면서 알려드리긴 했는데, 그 대문자의 인티저에 해당되는 거 쓰시고 점 쓰신 다음에 지금 맥스죠? 맥스 밸류, 맥스 언더바 밸류 엔터 쳐가지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여기까지가 가능합니다. 이런 숫자까지. 그래서 2, 4, 7, 4, 8, 3, 6, 7 어떻게 하는데 21억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용 가능하세요. 그래서 래퍼 클래스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점 쓰면은 그 안에 나오는데, 얘가 대문자 클래스 이름이고 얘가 이제 이렇게 대문자로, 얘도 올 대문자로 나왔죠. 근데 맥스 밸류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값을 교재나 딴 데서는 상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형태가 변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변수 상수, 변하지 않는 변수이다, 상수 변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값을 한 개 집어넣는데 그걸 변경시키지 않아요. 변경시키지 않고 계속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변수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마우스 가드 되시면 이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데, 이쪽에 빨간색 S가 붙어 있죠. 빨간색 S.
빨간색 S는 스태틱을 의미합니다. 스태틱. 자꾸 보시면서 눈에 익히셔야 돼요. 처음은 이게 잘 안 익는데 스태틱을 의미하는데 스태틱은 미리 올라가고 변수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니까 클래스 이름을 먼저 써주고 점 다음에 변수 이름을 쓴다. 그래서 이제 스태틱이기 때문에 이렇게 클래스 이름이 그대로 써져 있는 거예요. 인티자 대문자가 그대로 써져 있는 거예요. 변수 이름이 아니라. 아시겠죠? 소문자 변수가 아니라 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F가 붙어 있습니다. F가 붙어 있는데 F는 변경시키지 않고 마지막입니다 라는 파이널을 의미해요. 파이널. 얘가 마지막입니다 라는 파이널을 의미해서 파이널인 경우에는 숫자가 변경이 안 돼요. 변경이 안 되면 일반 변수로 쓰면 변경됐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올 대문자로 쓰자. 이렇게. 올 대문자로 써놓고 있는 것들은 이제 그 단어가 바뀌면 언더바를 씁니다. 올 대문자이기 때문에. 그 단어가 바뀌었을 경우에 언더바를 써가지고 사용하는데 이거는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파이널 변수, 제가 얘기할 때는 파이널 변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수 상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상수 변수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매뉴얼 상에서는 뭐, constraint value, 그러니까 상수 변수,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을 하시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렇게 쓰자. 그래서 이 구조에 맞춰가지고 작성이 된 거고요. 이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 여기. 이렇게, 이런 숫자가 들어가 있어서, 되는데 인티저 타입입니다. 인티저 타입. 최대 인티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티저 타입으로 쓸 수 있고요. 롱 타입도 마찬가지인데 long.maxvalue. 그 바이트도 바이트.maxvalue 쓰시면 최대값을 저희가 사용해서 써볼 수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리해 보셔 변수에 해당되는 거 처리해 보실 거는 자, 이제 그 롱 타입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롱 타입에 해당이 되고 롱 있으시고요. 여기 L 쓰겠습니다. 롱 타입이니까 이꼬르 그 원래 21억인데 8개 하나 둘 셋 넷 1억이고요. 10억이고요. 이제 이건 100억이에요. 세미콜론 찍으면 이게 이제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 이렇게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제 타입 인티자 얘가 인티자 아웃 오브 레인지 인티저 타입의 범위를 벗어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소점 없는 숫자를 쓰면 최대 인티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오류라는데 오류를 고쳐보세요. 30초 드립니다. 이거는 족고되면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시겠죠? 네. 자, 되었죠? 네. 여기다가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하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저는 25세 넘었어요. 그러니까 true라고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죠. true라고 집어넣고 출력을 해보세요. if문을 붙이거나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 이제 그냥 true라고 이렇게 써야집니다. true입니다. 라고 문자열 아니고요. 그러니까 true라고 썼더니 보라색으로 변했고 색깔이 안 변하면 틀린 거예요. 스펠링이 맞아야 되고요. 25세 아니신 분들은 펄스라고 집어넣고 이거 펄스가 찍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펄스라고 이렇게 다시 바꿔서 집어넣어서 실행해 보시면 이게 펄스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시겠지요? 네. 이때 쓸 때에 저희가 시소를 쓸 때 변수만 찍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그냥 true를 이렇게 찍어라 이렇게 시킬 수 있습니다. true를 찍으세요. 그럼 true가 나오세요. 이렇게. 조건문이나 이런 것도 여기다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변경됐을 때 최종적으로 true냐 false냐 이런 거를 이제 직접 써가지고 사용도 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본인의 이름은 변수 네임에 넣고 출력하세요. 그럼 타입을 먼저, 변수 타입을 먼저 지정하시는데, 그 타입은 그 쌍따옴표 찍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스트링입니다. 그 데이터 문자열 같은 경우에 길이가 여러 개이고, 뭐 외자도 있고 열자도 있고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스트링으로 하시면 되고요. 변수 이름은 클래스 이름이나 클래스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문자로 씁니다. name이라고 그냥 이름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이꼴 쓰시고요. 쌍따옴표 찍으세요. 그리고 여기 쌍따옴표 안에다가 이영환 이렇게 해서 본인의 이름을 쓰시는 거죠.
쓰시고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프로그램 마지막은 이제 자바는 세미콜론이 필수입니다. 필수이고 세미콜론은 여러 개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그 아무것도 처리가 없는데 그 다음에 세미콜론 끝났고 또 아무것도 처리가 없고 세미콜론 끝났고 그러니까 세미콜론 여러 개 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처리 좀 그냥 이제 이렇게 약간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이니까 세미콜론 한 개만 찍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소를 이용해서 그 네임을 변수를 이제 출력을 해서 네임을 찍는 거죠. 찍어서 사용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영환 이렇게 나온다. 그 이꼴 이 자바 연산자 중에서 대입 연산자라고 해서 이꼴 연산자가 있는데 이꼴은 오른쪽에 있는 걸 잘 정리해서 한 개로 만들어 주세요. 한 개로 만들어서 네임이라는 데다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여기 요 이름의 타입은 요 데이터가 스트링이니까 스트링 타입으로 선언을 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데이터와 부합된 적당한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에 맞춰서 집어넣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시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링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하시면 그 문자열 연결 이 플러스 기호는 저희가 자바에서는 두 가지로 사용하는데요. 이제 얘는 숫자 더하기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자에서도 또 플러스 기호를 사용할 때 플러스 기호를 사용해서 쓰실 때 얘는 이제 문자열 이어 붙이기로 사용을 합니다. 씁니다. 근데 얘는 그 문자열하고 다른 데이터하고 플러스를 하더라도 무조건 문자열로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서 얘를 이제 다른 형태 타입의 데이터와 플러스 연산을 하면 문자열로 만들어서 이어 붙여줍니다. 이어 붙인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제 네임이 이영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숫자에 해당되는 뭐 A 바이트인데요. 뭐 L도 있고 바이트 또는 이제 오버 이런 걸 이제 더하면 연산이 안 될 것 같은데 더하기 연산이 된다는 거예요. 실소로 한번 보겠습니다. 실소로 네임에다가 플러스 연산을 써가지고 이제 L 이렇게 써서 그 롱타입이죠. 롱타입에 붙여가지고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이어 붙여준다는 거예요. 오류가 나지 않고 이영환 그 다음에 문자열이 이어 붙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개로 만들어서 넘겨야 되는데 요 데이터 한 개로 만들 때 타입은 스트링 타입이 되는 거예요. 스트링 타입 되시겠죠? 스트링 타입이 돼서 이런 거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롱 타입이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그 1, 2, 3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저장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얘가 이렇게 계속 이어붙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자는 앞에서 뒤로 연산이 되는데 앞에서 뒤로 요게 먼저 연산이 돼서 무슨 타입? 스트링 타입. 스트링 타입이랑 또 요거랑 연산이 돼서 무슨 타입? 스트링 타입. 요 스트링 타입이랑 요거랑 연산해서 또 무슨 타입? 최종적으로 스트링 타입이 된다. 그래서 문자열 계속 이어붙이기가 된다. 되시겠죠? 근데 만약에 그 숫자 연산을 실제적으로 플러스 연산을 해야 돼요. 여기 1, 2, 3 플러스 5는 연산을 해야 돼. 그러면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묶어서 사용하시고, 여기 앞에도 L자도 마찬가지고, L 플러스 요거도 숫자 연산을 해야 돼. 그러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산을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시키시면, 얘가 이제 연산을 해서, 연산을 하고, 얘가 우선 연산이 되고, 가로 열고 닫고가 우선 연산이 되는 겁니다.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네임마다 연산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문자열이 되기 때문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먼저 연산이 된 상태에서 이제 처리가 된다. 한번 보시면 여기 1, 2, 3 가로 열고 5 뒤에 가로 닫고 그 얘를 먼저 연산을 해달라는 거죠.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니까 얘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요게 먼저 처리가 돼서 문자열
여기 먼저 처리가 돼서 문자열 됐죠? 여기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부터 처리하라고 나와요? 가로 열고 걸 먼저 처리라. 요걸 먼저 처리해서 128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128이 맨 마지막에 찍히게 될 거다. 여기 보시면 여기 128이 찍혔죠? 연산을 먼저 해라.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서 중간에 저렇게 연산을 먼저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많아서 플러스 연산을 하실 때 보편적으로 이제 스트링이 중간에 끼면 그 스트링부터 뒤에는 다 문자를 이어붙이게 됩니다. 플러스로 돼서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런 걸 좀 알고 자바 코드를 차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